안녕하세요. 장성욱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자녀 양육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혹시 감 잡으셨는지요? 네,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부관계가 아이들하고 무슨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나요? 우리는 부부가 관계 안 좋아도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아이에게 충실하게 잘해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희 상담실에서도 그런 어머님 만난 적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매우 단호합니다. 아니에요. 아이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의 기능은 잘 살아있는데 엄마 아빠 사이에 부부간의 역할이,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 못 큰다는 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땅에 이렇게 발을 딛고 서 있잖아요. 그 땅이 부모예요. 그 땅이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려고 막 출렁댄다거나 갈라진다거나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 어떻겠어요? 거기 서 있을 때 불안하고 무섭고 또 두렵고, 그렇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이는 그 관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아이가 당연히 불안정하고 힘들고 두렵고 겁나고 세상에 믿을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관계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너무 많은데요. 특히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부부들 참 힘듭니다. 또 양육관이 다른 부부들 또 힘들어요. 또 기질이 달라서도 힘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차이로 인한 힘듦이 너무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건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극복할 수 있거든요. 차이를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당신의 육아관이 이렇군, 내 육아관은 이런데, 근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둘이를 좀 합쳐볼까? A도 아니고 B도 아닌 전문가의 의견과 우리를 합쳐서 C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요. 그러나 그 사랑이 중간에 식었다고 해서 또 부부관계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부모이기 이전에 부부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부부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 좀 얘기 나눌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중에 독박 육아, 독박 가사 이런 얘기들 안 들어본 분 안 계실 거예요. 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독박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겠어요. 자, 그럼 이 독박 육아, 독박 가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너무 자명한 일이에요. 방법은 하나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아버지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사와 육아는 부모가 공동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공동 육아, 공동 가사가 돼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는 동양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오랜 동안 아내가 집안일을 혼자 다 하고 육아를 다 하고 남편은 그냥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면 그걸로 내 역할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세대는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담실에 오는 젊은 어머님들 보면 독박 육아, 독박 가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외국에서도요, 특히 이제 부부 치료를 하시는 전문가들이, 이론을 만드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가사를 분담하라고 해요. 그럼 가사를 어떻게 분담하냐? 한번 해보면 알아요. 저희 상담실에서 이제 부부가 너무 다툼이 심해서 이제 상담실에 왔는데 남편은 집안일에 손도 안 대요. 피곤하다 그러고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버튼맨이에요. 텔레비전만 이렇게 저렇게 돌리고, 엄마는 애 씻기고 달래고 밥 차리고 또 빨래 널고, 그래서 이 아내가 너무 힘들어져서 우울증이 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왔는데 제가 남편에게 꼭 해결하고 싶냐 그랬더니 남편이 해결하고 싶대요. 그러면 제가 과제를 내어줄 테니까 일주일 동안 꼭 지켜라. 그 과제가 남편과 아내가 거꾸로 살아보는 거예요. 남편은 집에서 아내가 하는 일을 24시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내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잖아요.
그 시간에 딴 데 가서 뭐 다른 일들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일주일 동안 누군가를 돕는 일을 했어요. 남편은 물론 휴가를 내고. 일주일 했는데 일주일 후에 상담실에 왔을 때 남편이 자기 이틀 하고 도망가고 싶었다고. 그래서 아내를 이해하게 됐다고. 여러분들, 그게 바로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집에서 육아와 가사에 지치고 있는지를 반증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분들께서 아내를 돕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자, 돕는다기보다는 원래는 서로 같이 해야 되는 일이었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남편이 해야 할 일, 아내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나누는 거예요. 물론 남편이 밖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할 때는 조금 융통성 있게 일을 줄였다 늘렸다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일들을 쭉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둘이서 서명을 하게 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페널티를 물게 해서 돈을 모으거나 해서 영화관을 같이 가고, 그래서 좀 즐거운 페널티를 주는 걸로 방법을 많이 시도를 해봅니다. 생각보다는 아빠들이 많이 좋아져요. 그리고 엄마들도 거기서 조금씩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맨날 싸우고 뭐라고 하면 야 니네 엄마가 뭐 나한테 어쩌겠구나, 또는 뭐 니네 아빠는 진짜 정말 저렇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렇게 아이에게 상대방에 대해서 험담하던 부모가 관계가 좀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엄마가 여유가 있어지고 그런다면 아이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의 행복을 너무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 부부간의 관계에서 찾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또 문제가 연결되는 문제지만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대우받고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또 열심히 살았는데 아이를 가지면서 아이를 키워줄 적당한 사람 찾지 못해서 전업주부로 전향한 어머님들, 제가 상담하다 보면 마음속에 분노가 굉장히 많아요. 또 분노는 또 다른 얼굴의 분노인 우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과 분노가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그런 분들은 마음속에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내가 밖에서 하는 사회적인 일, 남들이 인정해주는 일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이고, 내가 집에서 가족을 위해서 요리를 한다거나 아이의 기저귀를 빤다거나 또는 아이와 함께 그냥 피곤하게 시시콜콜한 일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 여러분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가장 귀하고 그리고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조금 키워놓으면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아이는 한 번 양육하면 다시 세월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 좀 여기가 뜨끔 뭉클 그래요. 저도 일하는 엄마로서 가사하고 육아하고 뭐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 일을 우선적으로 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아이를 양육하는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왜냐?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게 부모가 어릴 때 그 아이를 양육하는 거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가족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시간들이 정말 아깝지 않고 너무 귀한 시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정말 귀하니까 소중하게 다루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또 엄마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거든요. 그 시간을 좀 잘 활용하시면 돼요. 이제 뭐 어디 유치원에도 가고 그 빈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냥 맹 놓고 있으면 스스로가 뭔가 퇴보하는 느낌이 들죠. 그 시간을, 요즘은 너무 기회가 많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뭔가 할 수 있고 뭐 인터넷 강의로도 할 수 있고, 내가 관심이 있었던 건데 못했던 것이 있다면 새로 시도해서도 좋고, 또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기 전에 했던 일이라면 감을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조금씩 공부를 하는 것도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공적인 길을 간 선배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전업주부이고 또 남편이 별로 안 도와줘서 독박육아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좀 귀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양육 간의 일관성이 좀 필요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호르몬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달라요. 감정도 다르고 생각도 좀 다르고 정체성이 다르잖아요. 그런 반면에 아이는 공통되게 키워야 된다는 그런 또 과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다른 걸 인정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당신은 육아에 너무 무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뭘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어머님들이 많고 남편들이 상처받아서 상담실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남편에게 가르치듯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너보다 잘났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아이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거든,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나도 잘 모르고 당신도 잘 모르고 그렇지만 나는 아이하고 항상 오래 같이 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그리고 내가 아이를 육아하기에 좋게 만들어진 여성이기 때문에 당신보다는 조금 유리한 입장에 있지만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없으니까 우리 생각을 좀 모아서 함께 가봅시다.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남편이 여러분들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관성 있는 양육관 너무 중요한데 힘드시죠? 근데 그게 훈련하고 있는 과정에는 다 힘들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조금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육아관이 달라서 아이에게 서로 상반되는 육아관으로 충돌될 때 여러분, 충돌을 아이 앞에서 드러내시면 절대 안 돼요. 한 사람이 좀 내 마음에 안 들게 언사를 해도 그 자리에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한 사람의 배우자가 나무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아빠의 물건을 뒀는데 아이가 뛰어가다가 뭐 부러뜨렸어요. 또는 뭐 이렇게 발로 찼어요. 그럴 때 아빠가, 야, 아빠가 아끼는 걸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돼, 이렇게 얘기했다고 치면 엄마가 그 자리에서 당신이 잘 두지 그랬어 라든지, 또는 애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냥 좀 애한테 부드럽게 얘기하지 왜 소리를 꽥질러, 이런 식으로 나무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마찬가지죠. 아빠도 엄마가 아빠 마음에 안 들고 아빠하고 다른 행동을 했을 때 엄마를 아이 앞에서 그렇게 나무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그냥 나는 입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나면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안 듣게, 여보, 그 애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그걸 좀 높은 데 올려놓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 그리고 애가 그렇게 꽉 하니까 아까 표정 봤죠? 너무 놀래잖아. 나도 좀 놀랬거든. 이렇게 차근차근 이성적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진 않아요. 한번 해보면 쉽습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아이 앞에서 두 사람의 위신을 추락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건 서로가 같이 불을 들고 기름 있는 쪽으로 뛰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 부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조금 해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부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은 좀 이상한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새들이 이렇게 울타리, 집을 지어놓고 새끼들 막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 새가 날아가서 막 벌레 물으다가 막 날아오면 새들이 막 입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거기에 막 엄마 아빠들이 막 벌레를 막 집어넣어주고 완전히 막 물어 나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봤더니 새끼 새들이 날개가 돋쳐서 다 훨훨 날아가 버린 거예요. 봤더니 엄마 새 아빠 새만 덩거머니 둥지에 남아있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어요. 왜일까요? 유대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을 매개체로 그냥 이렇게 연결된 관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어떤 끈끈함이 신혼이 지나면서 없어진 거예요.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빈둥지 증후군,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황혼이혼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노후에 행복하게 사는 것은 신혼 때부터 준비가 돼야 돼요. 남편과 아내의 유대관계가 탄탄해야 돼요. 탄탄해야지 그 탄탄함 속에서도 아이들도 탄탄하게 자라죠. 건강하게 자라죠.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떠나고 난 뒤에도 부부는 여전히 좋은 관계로 행복하게 살고, 아이들은 이 행복한 울타리에서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또 독립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유대관계를 높이려면 자주 접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자주 접하고 오래 접하고, 그래서 뭔가 이게 끈끈한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중년의 위기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고 몇 년 지나면 마음이 변했네 뭐네 하면서 이제 별로 안 친해지잖아요. 자, 그 위기를 넘기는 법,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하세요. 꼭 하셔야 돼요. 처녀총각 때 데이트 많이 하셨잖아요. 얼마나 좋았어요, 데이트 하실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 공동의 어떤 통장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정통장 이름하여. 그래서 그 애정통장에 잔고를 많이 쌓는 거예요. 어떻게 쌓느냐? 둘이서 함께 산책, 둘이서 함께 수퍼, 둘이서 함께 영화 보기, 둘이서 함께 뭐 요리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둘이서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 저거 다 어렵다, 난 평일에 너무 바빠, 그러시면 주말에 최소 2시간 데이트를 하세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뭐 누구한테 잠깐 맡겨도 되고, 아니면 다른 가정하고 품앗이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두 분이서 처녀총각 때처럼 남자친구한테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쁜 옷 입고, 또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평소에 안 바르던 뭐 이런 뭐 스킨 이런 거 향기 좋은 이런 것도 바르고,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아까운 느낌이 괜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들이 통장에 잔고를 쌓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남편과 아내와 함께 손잡고 걸어도 되고, 좋은 데 가서 그냥 분위기 좋은 커피를 한 잔 마셔도 되고, 어쨌든 데이트를 편안하게 하세요. 아이들 잊어버리고 둘만의 시간을. 일주일에 2시간이면 여러분 한 달이면 8시간, 10시간이에요. 그게 몇십 년, 20년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다 커도 여러분들 충분히 두 분이서 행복한 세월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노후와 행복한 노후는 그렇게 여러분의 유대관계에서도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의 유대관계가 좋아지면 자녀들이 행복한 부스러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불안정하고 두렵고 무서운 부부싸움하는 엄마 아빠가 아니고, 정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라면 아이들은 여러분 신경 안 써도 그냥 보통 이상으로 자랍니다. 굳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부모가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 아이들도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를 보고 배우거든요. 부부가 관계가 좋고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은 초기 사회화 과정도 잘 됩니다. 우리가 사회화 과정이라는 건 사회에서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같이 감정을 공유하면서 또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로 어울려서 함께 살 수 있는 기능들이잖아요. 기술들. 그런 것들이 아이가 부모에게서 저절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초기 사회화 과정이라고. 그게 잘 되면 유치원, 초등학교,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화 과정이 매우 잘 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부부간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섭섭한 분 한 분 계시죠. 한부모 가정은 또 나름대로 힘든 게 있죠. 특히 사별하신 부모님은 세월이 지나고 나에게 치유를 갖다 주면서 아이들도 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혼하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마음속에 적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독이 아이들에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한부모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또는 그 가정에 대해서 외갓집이나 친갓집에 대해서 흉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의 인연은 끊어졌어도 엄마 아버지로서의 기능은 잘 해갈 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시고 한부모지만 두 분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여러분들이 좀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기초적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미 아시는 얘기라면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리마인드 하시는 기회로, 또 뭔가가 새롭게 나에게 울림이 있었다면 실천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행복한 부부 없이는 행복한 자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두 큰 대들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